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무기력을 맛봅니다. 특히 외도 피해자의 경우 무기력을 강하게 느끼죠. 이에 어떤 외도 피해자는 직장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일상과 가사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기력은 무기력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죠. 이에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중 세 가지만 언급해 봅니다. 첫째,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일상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외도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사건이자 고통입니다. 이에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직면 후 일상을 내려놓죠. 그러다 보니 무기력을 맛보는데요. 일상을 내려놓으면 무기력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일상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는데요. 첫째로 효능감이고요. 둘째는 거리두기입니다. 무기력의 상대어는 효능감이죠. 효능감이 있으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를 해야 하죠. 따라서 일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은 효능감을 느끼기에 충분 조건이 되며 효능감이 무기력보다 더 강하다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죠. 또 다른 면에서 일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외도 문제로부터 거리두기가 쉬운데요. 적어도 일상을 감당하는 동안 외도에 몰입하는 생각과 시간이 줄어들죠. 이에 다시금 강조합니다만 외도 직면 후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일상을 내려놓지 않을 경우 무기력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를 좁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 공감을 받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인간관계를 좁히면 곤란하죠. 만약 외도 직면 후 인간관계를 좁히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사람을 통해 얻는 심적 에너지도 있죠. 다만 사람에게 받는 상처보다 사람을 통해 얻는 위로와 격려, 공감이 더 큰 부분이 되어야 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간관계를 좁히면 안 되는 이유로는 제가 자주 언급한 것처럼 외도 직면 후 고립되는 것이 가장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인간관계를 좁히지 마시고 위로와 격려, 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상담 치료 등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상처를 받습니다. 외도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고 외도 행위자도 상처를 받죠. 여기에 대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외도 피해자의 상처는 이해하지만 외도 행위자의 상처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먹으로 벽을 친다면 벽도 허물어지겠지만 벽을 친 손도 아프기 때문에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아프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상담 치료 등 치료가 필요하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상처난 부분 때문에 무기력을 맛봅니다. 비유적으로 팔이 부러졌는데요. 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그 팔을 쓸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장애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극복하려면 상담 치료와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편 무기력을 방치할 경우 우울감과 결합하여 우울증이 됩니다. 이때부터 삶은 악순환에 빠지죠. 부정적 사고가 지배하고 자신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며 따라서 자존감은 점점 떨어지게 되죠. 여기에 효능감까지 생기지 않으면 무기력은 점점 힘을 강화하고 이에 무기력의 늪에 빠져서 외도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죠. 외도 직면 후 무기력을 느낀다면 즉시 상담 치료 등 치료적 도움을 받으세요. 치료보다 더 좋은 것은 예방이지만 차선으로 빠른 치료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느끼는 무기력에 대한 극복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